네, 오늘은 국회와 사법부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삼권 분립의 원칙 속에서 사법부와 입법부가 서로를 견제하기 위해 어떠한 제도적 수단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떻게 그와 같은 제도적 수단을 사용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근래 들어서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 정치의 사법화라고 하는 것이 대의민주주의 발전에 있어서 어떠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번 그 강의의 학습 목표를 얘기를 해본다라면 첫 번째, 삼권 분립 원칙 속에서 사법부가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 다음 두 번째는 사법부의 사법 심사 권한으로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그 절차와 한계를 파악한다라고 하는 것. 다음 세 번째, 국회가 사법부를 견제하기 위해 사법부의 구성과 운영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도 살펴보고 네 번째, 법관의 탄핵 과정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치의 사법화가 도대체 뭐를 의미를 하는 것인지, 그리고 이것이 대의민주주의 체제에서 어떠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을 마지막으로 이번 강의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 먼저 이 삼권 분립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일단 국가의 권력을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서로 다른 기관에게 이제 부여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그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서로가 서로의 업무에 대해서 일정 부분 관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입법부인 국회의 주된 업무는 입법인데, 대통령이나 혹은 사법부나 마찬가지로 국회의 입법부에 관여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놓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국회가 입법의 측면에서 독주할 수 없도록 막아 놓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권력의 집중과 남용, 그다음 권력의 부패, 이러한 가능성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제도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런 상권 분립의 원칙은 사실 프랑스의 사상가 이 몽테스큐에 의해서 이제 처음 제시가 된 것인데, 이 몽테스큐에는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권한을 입법부나 행정부가 직접 행사한다면 권력의 과도한 집중으로 인해 시민의 안전과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권한, 이것이 입법부나 행정부에 들어가 있다라면 왜 시민의 안전과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힘들어지나요? 입법부를, 그러니까 국회를 가지고 얘기를 해볼까요? 국회는 법을 만드는 곳입니다. 그죠? 근데 그것을 이 법이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그 적용하는 데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인지, 이것도 자기들이 판단을 해. 예. 법을 만든 사람들이 그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도 다 스스로 다 판단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떠한 법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굉장히 자의적인 법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법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면 시민의 안전과 자유가 침해될 가능성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을 만들고, 즉 입법과 행정, 그러니까 법의 집행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 법이 어떻게 이 만들어지고 그다음 그 집행이 되는지 독립적으로 판단하는 그런 기관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사법부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법부라고 하는 것은 현대 민주주의의 이제 기본적인 그 어떤 원칙으로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기능하는, 독립적으로 기능하는 이 사법부는 현대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원칙으로 자리 잡게 됐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사법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사법부는 헌법과 법률을 해석하고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함으로써 구성원들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담당을 한다라는 겁니다. 핵심이 뭐예요? 헌법과 법률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겁니다. 예.
이러한 사법부는 그러니까 사법부를 구성하는 법관들은 선거를 통해서, 그러니까 국민들이 직접 선출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선거를 통해서 선출되는 입법부와 행정부와는 다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정치적 책임성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습니다. 나를 뽑아준 사람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필요성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다수의 논리에 얽매이지 않고 사회적 소수자의 이익과 권리를 보호하기에 가장 적합한 기관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법부의 독립성은 보장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거죠. 그래야만 제대로 된 법의 해석과 적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법부의 독립성은 헌법에 보장이 되어 있어요. 헌법 제101조에 의하면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라고 되어 있고, 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 권력을 가졌는지 그런 것들 눈치 볼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자신의 양심, 그건 이제 물론 양심만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죠. 헌법과 법률이라고 하는 그 근거가 분명히 존재하고 그것을 자신의 양심에 따라서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 등의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라고 헌법 제106조에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헌법의 조항들은 결국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는 조항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한국의 사법권은 이원적으로 행사가 됩니다. 대법원을 비롯한 각급 법원이 존재하고 그다음 헌법재판소가 또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대법원을 비롯한 각급 법원과 그다음 헌법재판소, 이 둘에 의해서 한국의 사법권이 이원적으로 행사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법원과 그런 각급 법원은 뭐를 하는 것이냐? 국회가 제정한 법률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겁니다. 국회가 만든 법에 대한 그 해석과 적용을 한다라는 거죠.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기능을 담당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결국 어떻게 보면 동일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어떤 측면에서 그러냐? 입법부 및 행정부의 결정과 행위가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를 벗어났는지 여부를 판단을 하는 거죠. 사법부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그리고 그걸 통해서 입법부와 행정부를 견제하고 또 그걸 통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한다 라고 하는 그 측면에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동일한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국회가 만든 법률보다 헌법은 상위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국회가 제정한 법률을 해석 적용하는 대법원 및 각급 법원보다는 헌법 자체를 해석하고 적용함으로써 국회의 입법권을 견제하는 헌법재판소, 이 헌법재판소야말로 국회와의 관계에서 특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아, 근데 이렇게 사법부의 독립성이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선 이 사법부의 독립성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장을 한다라는 것이 사법부가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들을 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과는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법부의 독립이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사법부의 기능과 권한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법부 역시 정치적 결정을 내리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사법부의 독립성 역시 모든 정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대원칙의 한계 내에서만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요런 경우를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국민의 어떤 의해서 선출된
입법부와 행정부, 그리고 이들의 거의 다수가 그러니까 그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입법부와 행정부, 이들이 그냥 힘을 합쳐서 하나의 정책을 만들어요. 이걸 이제 추진해 나가자. 또 여야가 또 같이 힘을 합쳐서 뭔가 어떤 정책을 만들게 됐습니다. 근데 사법부를 구성하고 있는 소수의 법관들이 그거 위헌이야. 안 돼. 라고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사법부의 결정이 위헌 결정이죠. 이것이 민주주의 원칙에 비추어 보았을 때 과연 정당한 거냐? 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국민이 선거를 통해서 뽑아준 입법부와 행정부가 뭔가를 추진을 하려고 한다. 그래서 어떤 정책을 만들었다. 법안을 만들었다. 라고 하는 걸 사법부가 딴지를 거는 거죠. 이거 안 돼? 이게 과연 민주주의 원칙에서 놓고 본다라면 과연 정당한 거냐? 라는 겁니다. 하나의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예가 2004년에 이제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당시에 이제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만들어집니다. 이거 여야 합의, 그러니까 이게 행정수도를 이전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것이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이라고 하는 법안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야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이러한 법이 위헌이다 라고 하는 판결을 헌법재판소가 내리게 된다라는 그러한 얘기죠.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의 핵심은 무엇이었었냐면 대한민국의 수도가 서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은 일종의 관습 헌법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헌법에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다라고 딱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일종의 관습 그 헌법처럼 이제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행정수도를 이전하는 것은 단순히 국회가 만든 법률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행정수도를 이전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돼요? 국민투표와 같이 헌법 개정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야만 가능한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특별조치법을 위헌으로 판결을 내리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자, 이 상황, 여야가 같이 합의를 해서 법안을 만들었는데 사법부가 안 된다라고 해버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법부가 구현하고 있는 법치주의 원칙이 이런 경우에는 민주주의의 어떤 대의제 원칙과 직접적으로 충돌을 한 그런 경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법부가 진짜 독단적으로 자기가 막 그냥 혼자서 다 결정을 해버리면 이것은 대의민주주의 원칙과 지속적으로 갈등을 일으킬 가능성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법부의 독립성은 존중하고 보장하되 이들이 독단적으로 행동할 수 없도록 견제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가 이제 사법부에 대한 견제를 이제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